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 산학단장 황경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두 슬라이드 정도 앞에 체계만 조금 저희가 추가를 해서 제가 발표 자료를 바꿨습니다. 기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타 혁신 분야라고 저희 쪽에서 들고 왔는데 우리 대학의 기타 혁신 분야는 이제 평생 직업 교육이나 글로벌 쪽 역량 쪽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 가치 제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학의 전체 혁신 지원 사업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은 그 산학협력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도 기존에 이제 2023년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조이 플랜 4.0 저희가 그러니까 4.0 버전까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고도화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5.0 버전을 지금 라이즈 체계 대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조이 C 플랜이라고 해서 컴퍼니 플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C 플랜 2.0에서 3.0으로 지금 고도화 작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계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경우 밸류업입니다. 그래서 5개 밸류 가치를 좀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해서 각각의 전략 과제를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기타 혁신이나 사회적 가치 제고 쪽에서는 저희가 이 U 쪽에 해당되는 쪽의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대학의 어떤 특성화 전략이 스타 특성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타 특성화 전략으로 해서 STAR로 저희가 했는데 S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학과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 학과에 1,450명 정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공학 계열이 한 70% 이상입니다. 저희가 간호하고 보건이 아예 없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모집 정원이 상당히 힘들대 그 S에 따라서 산업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섹터별로 나눴고 타겟은 3가지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원 대상 하나, 그리고 이제 산업체 대상 하나,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 학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 향상에 거의 다 대부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링크 3.0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체 관련 어떤 가족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가치 창출 IC 쪽 부분에 저희가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특성화 전략으로 저희 대학이 전체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이제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선도하는 스텝업 혁신 브랜드 구축입니다. 그래서 스텝업인데 산업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크게 22개 학과를 이렇게 나눴고 학과별로 저희가 특성화해 가자라는 부분이고 대상별 특성화는 혁신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학생 교직원 대상을 주로 하고 있고 뭐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DX 사업이라든지 스카우트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수 목적 사업 그리고 신산업이나 특수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각각 맞춤형으로 선도적인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산학협력 교육혁신, 기타혁신 3가지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웃컴이라고 표현하는 쪽은 핵심 역량,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이 엔진 역량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엔진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이다라는 것들이고 또 하나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조금 2022년, 23년 들어오면서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을 통해서 지속가능 역량, 그러니까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제고와 대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하자라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AR 쪽에 영역별로 돼 있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핵심 역량과 그리고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자는 크게 2가지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체계 설계를 했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마 이런 기타 혁신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지역대학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가치 제고 그 다음에 대학의 어떤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에 어떻게 저희가 조금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사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번에 이제 실무 기획하신 어떤 센터장님이 더 세밀한 내용은 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일단 18 어른 캠페인이라고 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고려인 마을도 있고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자라는 것들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가 저도 실은 18 어른이라는 내용을
키워드를 잘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정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혹은 그냥 스치듯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른 어떤 문화라든지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 혹은 대상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살던 북극곰이 그 사막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시설을 종료해서 나오는 학생들이 급박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라이즈 책이나 이런 특강을 보면 특이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임펄스 함수가 특이점인데 스테디하게 이렇게 변하면 저희가 대응이 가능한데 갑자기 0에서 1로 올라가면 저희가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8 어른이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18 어른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은 뭐 운 좋게 저희가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아마 선정이 되어 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지원 과정은 다자간 업무 협약을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일단 광주광역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광주 아동복지협회, 중소기업 융합 광주 전남연합회 이런 쪽하고 저희가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배출하는 이런 기관들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우리 대학이 될 것이고, 교육 이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 취업처라든지 이런 제공처,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는 취업처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협회들이, 그래서 다자간 업무 협약이 꼭 필요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서 건전한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앞서 문경시나 문경대학 사례처럼 시에서 엄청난 지원이 되면 저희도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특히 이제 우리 대학이 소재한 동구청이 재정이 그렇게 풍족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구가 한 12만 정도 인원이 되는데 광주에서 아마 가장 재정이나 산업체가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럼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학생 산업체간 취업 매칭은 기본적으로 해주자. 그런데 취업 매칭을 할 때 학생들이 기숙사라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제공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제공해줘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장학금하고 기숙사비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2022년 기준으로 11명 정도 저희가 장학생하고 기숙사비 생활자금을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 한 2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거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은 한 10명 정도 저희가 전체 교비로 지원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그 파트너십 역량 쪽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대학으로서 사회적 가치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광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활동을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게 타 사업에서는 저희도 나름 저희 자체적으로 아젠다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아마 각 지역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보면 그 지역에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제를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의제에서 저희가 참여해서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혹은 대학이 함께 해결하는 이런 플랫폼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에 저희가 인발부에서 저희가 어떤 정도 해결해서 기여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지역에서 스스로 이제 태생돼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왔던 현안 문제 해결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제로 올라왔다는 것들은 그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훨씬 더 참여해서 역할을 하기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을 왜 해야 돼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역량만 좀 발휘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의제 제안부터 의제 실행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자원 연계 쪽에서 저희가 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의제가 떠 있는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되어 있으면 계속 저희가 뒤쪽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가 한 8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8회 정도 미팅을 해서 그럼 우리 대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이 정도로 저희가 부담해서 공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연계를 확인되고 나면 그 의제를 실행하는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리페어하고 제로 웨이스트 자원순환 실험실 요 의제가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중에서는 13번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자라고 했고,
7월, 8월, 7월부터 아마 저희가 실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11월 달에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아실 겁니다. 현안 과제에 대해서 자원순환, 순환경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발브를 했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요거는 2022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내용이고 작년에는 쓸모를 찾는 시간 해서 요걸 저희가 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도서관이나 수리 워크숍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 자체에서 수리 워크숍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넓은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 현재 플랫폼에서 좀 더 나아가는 측면에서 이런 쪽에 해서 일부 우리 전문대학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런 의제나 이런 쪽에 올랐을 때 예산이 기초지자체 예산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혁신지원사업 이런 쪽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환영받으면서 같이 영향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경험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무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의제를 저희가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이번에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 그 의제를 할 수 있는 컨텐츠 포인트를 찾아서 다방면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했고 그럼 우리 대학의 R&R 그리고 이제 기관의 R&R을 다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외로 자전거 수리인데 저는 여성분들이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이제 그 남편분들이 혹은 이제 그 갔을 때 자녀분들의 자전거 수리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전거 수리 같은 경우 1회, 2회, 3회, 4회처럼 해서 상당히 많았고 광주 전역에서 다양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 현안 해결 문제를 우리 대학 단독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다양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다양한 지역에서 이 정도로 다양하게 왔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에 아마 행정 역량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역 대학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에서는 좀 좋은 플랫폼,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 협업 강화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온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인데 뭐 이게 사회적 가치 이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내부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십 영역에서 앞서는 이제 대학의 어떤 지역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하면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타 대학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유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저희 우리 대학하고 전주 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세 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회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만든 대학이 만든 행사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제주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학생들이 숙박을 하면서 전주 그 한옥마을에서 하면서 이렇게 드론 같은 체험을 하고 했고 그래서 각 대학별로 그러니까 세 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알찼고 지도 교수님이 인솔해서 했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는 드론 교육의 방향과 전주 비전대학에서 생각하는 드론 교육의 방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버랩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서로 이제 참여 교수님이 우리 대학 교수님이신데 상당히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단 차원에서 어떤 실무자든지 관리자 차원에서 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운영하는 학과 차원에서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제 20 하나로 캠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요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된 행사입니다. 10년 이상 된 행사에서 코로나 때 잠시 1, 2년 정도 멈췄다가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각 대학별로 주요 아젠다에 대한 전략들을 많이 공유하고 시스템들을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참여시켰다가 이제 핵심 보직자 위주로 좀 인텐시브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대학의 지속 가능성 발전을 위해서는 좀 내밀한 어떤 이런 대학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올해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운영할 차례고 작년에는 이제 영남 이공대에서 운영해 주셨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것도 이제
공교롭게 똑같은 대학들인데 이것도 이제 3회차 행사입니다. 3회차 행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지원사업 성과 창출 방안 모색 및 미래 비전에 대한 상호 공유 이쪽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저희가 주최해서 행사를 했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제 중요 이슈라든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하면서 이 행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앞서 이제 그 행사 공유 행사에서는 그 핵심 보유자유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는 이제 대학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행사라면, 여기는 이제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 우리 실무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이 A라는 내용을 뭐 했을 때 위에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또 유사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면 또 양식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여기는 실무 행사 위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쉼이 있는 이런 행사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재원은 다릅니다. 우리 대학은 혁신 지원 사업 하면 이 대학은 뭐 링크 사업 지원을 하든 뭐든 다 다르지만, 이건 이제 공유 협업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행사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